1월 4일 장전 시작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이거래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강세가 나왔었던 이 반도체 종목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동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테슬라가 4%대 하락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최근 2000년 종목들의 크게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다행히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이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지 못했더라도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장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녹아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증시의 마법의 단어가 있죠. 선반영됐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용지표라든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연준 의사록을 오늘 좀 경계하는 분위기였는데 일단은 연준 의사록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시가 되었지만은 뜯어보면은 결국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경제지표가 잘 지금 나쁘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마팔이 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국내 증시는 이거래 연속으로 뉴욕 증시 영향을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이게 장 초반에 막 급락이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다렸던 재료들이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 전쟁 리스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한 통일은 필연이다. 지금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2026년 안으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13일 날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총통 선거에서 대만의 지금 이 민진당 후보가 지속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진당이 정권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강경한 대응책을 쓸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칭더 후보가 압도적이는 않죠. 근데 대부분의 지지율에서 다 1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진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중국이 강력한 좀 강경적인 정책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3일날 선거 이후에 또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쉽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일날 정은이 생일이거든요. 정은이 생일인데 고강도 도발이 예상이 되고 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용 미사일 위성도 발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도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좀 내부적인 정보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굉장히 좀 어떻게 강압적으로 지금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정말 사소한 도발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확전이 좀 될 수 있다. 전투까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정은이가 어떤 식의 선택을 할 건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일, 13일 날 동아시아 정치 그리고 경제, 군사 쪽에 큰 리스크가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이 있다는 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달러 인덱스가 국채금리가 그렇게 크게 튀진 않았습니다. 국채금리가 튀진 않았고 그냥 9주 연속으로 올랐던 증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까지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3%대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 주까지는 봐야 됩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의 매매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증시의 당장의 대형주의 매수 포지션을 가지기는 많이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관망세가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료가 좋은 정치 테마라든가 아니면은 정책 관련된 이슈 어제 아가마 컴퍼니라든가 그 저출산 관련 테마주 크게 상승한 것처럼 정책 관련 테마주로 관심을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고용지표가 어제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졸트 나오고 내일 ADP 나오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남아있고 연준 은퇴록도 오늘 나왔고 일단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 시장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야 금리 인하 지금 6개월 동안 선반영되었고 이제는 경기 연착륙이 조금 더 주목이 될 만해 라고 좀 투자자들이 이제
센스를 바꿀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거죠. 성장주 위주로 올라갔던 주식들이 이제 뭐겠습니까? 소재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금리 인하에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많이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수급이 좀 쏠리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점들 딱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감히 예측이 불가능하다. 막 제가 2024년도에 그 유튜버들 경제 TV들 막 설쳤잖아요. 새해 막 경기 투자한다고 이거 보세요 지금 전문가가 뽑은 유망주 이틀 만에 지금 폭락 나왔다니까 우리 요 종목들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유망 종목들. 그래서 제가 불안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제트 문가들이 이런 지읒 문가들이 또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는 순간 증시가 반대로 갈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제일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그 영상 오늘 올려드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재료보다는 좀 외부적으로 재료가 주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종목들로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 없다. 오늘도 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장의 종목들이 나올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관망세 좀 짙게 여러분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예상하지 마시고 네 취사 선택 잘 하시고 뭐 급등주 내일 테마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30분 1시간 안으로 딱 수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라이브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